안녕하세요. 저는 30대 평범한 주부입니다. 지금 저는 진지하게 이혼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결혼한 지 오래되지 않았고 어린 자녀를 키우고 있어 이혼을 결심했지만 머릿속이 너무나 복잡하고 힘이 듭니다. 남편과의 관계가 나빠서 이혼하는 것도 아니기에 제가 이렇게 이혼하는 것이 맞는지, 이혼하는 것이 더 바보 같은 짓인지 많은 고민이 됩니다. 친정 부모님에게 이야기하기에는 속상해하실 것 같고 친구들이야 당연히 이혼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혼하는 것이 맞다고 머리로는 생각이 들지만 남편을 보면, 그리고 아이를 보면 막상 단호하게 집을 나갈 수가 없습니다. 바보 같은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저의 사연을 듣고 많은 조언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혼자만의 결정보다는 더 많은 분들의 지혜를 모아 현명한 선택을 하고 싶어 이렇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긴 이야기가 지루하게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친동생의 이야기, 친한 친구의 이야기라고 생각하시고 끝까지 들어주세요. 그리고 제가 어떤 결정을 해야 후회하지 않을지 지혜를 모아주세요. 제가 이혼을 생각하는 이유는 시누이 때문입니다. 저는 20대 중반에 3살 연상의 남편을 만나 결혼했습니다. 결혼할 당시에 작은 디자인 회사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남편과는 아이를 낳을 때까지는 맞벌이를 하자고 상의를 하고 결혼을 했기 때문에 신혼 초에는 계속 직장에 다녔습니다. 남편은 늦게 퇴근하는 저를 위해 저녁 식사 준비도 해주고 청소도 해주는 다정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둘 사이에는 어떤 문제도 없었고 마냥 행복했습니다. 문제는 결혼한 지 1년 반 정도 지났을 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시어머니가 갑자기 화장실에서 쓰러지셨고 뇌졸중으로 왼쪽 팔다리가 마비된 채 퇴원하셨습니다. 시아버지는 남편이 어렸을 때 일찍 돌아가신 탓에 시어머니는 시집을 안 간 시누이가 모시고 살고 있었습니다. 어머님이 퇴원하시기 전까지는 온 가족이 돌아가며 병원에서 어머님 수발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가 퇴원하고 나니 문제가 생겼습니다. 형님이 대기업에 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어머니를 낮 시간 동안 돌볼 사람이 없었던 것입니다. 한쪽 팔다리가 마비되어 일상생활이 어려워진 어머니를 누군가가 돌봐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형님은 남편과 저를 따로 불러 시어머니 집으로 들어와 다 같이 사는 게 어떻겠느냐는 제안을 했습니다. 어머니를 돌보려면 누군가는 일을 그만두어야 하는데 제 월급보다는 형님 월급이 2배 정도 더 많으니 저더러 일을 그만두고 어머니를 돌보라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딱 잘라 거절하고 싶었습니다. 저도 나름의 커리어를 쌓아가는 중이었고 앞으로 자녀 출산 계획도 있었기 때문에 언제까지 지속될지 모르는 시어머니 수발을 드는 건 사실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서 거절한다면 시누이도 기분이 상할 것 같아 상의해 보겠다고 했죠. 이후 남편과 여러 차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남편은 저에게 미안하지만 어머니를 모시면 좋겠다고, 그게 자식된 도리 아니겠냐고 하더군요. 내키지는 않았지만 그동안 저에게, 그리고 친정 부모님에게 남편도 많은 희생을 해왔으니 이번 한 번은 제가 양보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집을 팔아 정리를 하고 시댁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시댁은 도시가 아니라 농촌 지역에 집성촌을 이루고 살고 있었습니다. 이사를 가니 그 주변에 남편의 고모님, 고모부님, 큰아버지 댁 등 많은 분들이 반겨주셨습니다. 동네 어르신들은 모두 친절하셨고 정다운 분들이어서 적응하는 것이 크게 어렵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시어머니, 시누이와의 관계에서 시작되더군요. 어머니 수발을 들기 시작하면서 낮 시간 동안에는 집안일을 하고 종종 동네 어르신들 밭일을 도와드리러 밖에 나가곤 했습니다. 어머니가 답답하실 것 같아 휠체어에 어머니를 태우고 함께 나가는 경우가 많았죠. 어머니를 안전하고 시원한 곳에 모셔두고는 다른 어르신들과 밭일을 하고 돌아온 날이었습니다. 저녁 식사를 준비하고 있는데 퇴근할 시간이 아직 안 된 시누이가 일찍 퇴근해서 돌아왔습니다. 무엇인지 모르게 정말 화가 난 표정이었죠. 무슨 일이 있느냐 물어보니 왜 동네 사람들에게 어머니 욕을 하고 다니느냐고 다짜고짜 저에게 따져 묻더군요.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제가 시어머니 욕을 고모님이나 큰어머님께 왜 하겠습니까? 아무리 정신 나간 며느리라도, 아무리 시어머니에게 불만이 많아도 시어머니 욕을 가족에게 하는 바보가 어디에 있답니까? 형님, 그게 무슨 소리예요? 제가 무슨 어머니 욕을 해요? 말하면서도 억울함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자초지정을 듣고 보니 어머니가 집으로 돌아온 이후에 제가 집안일을 하는 동안 어머니가 형님에게 전화를 걸었더군요. 제가 밭일을 하며 고모님에게 어머님 욕을 했다며 속상해 죽겠다고 말했다는 겁니다. 멀리서 밭일을 하며 하하호호 농담을 주고받던 저와 고모님이 어머님 흉을 보았다고 생각한 모양이었습니다. 정말 어이가 없고 황당했지만 어머니가 다치신 지 얼마 되지 않아 예민하신 탓에 그런 거라고 생각하고 어머니에게 직접 설명하여 오해를 풀고 형님에게도 사과를 받았습니다. 다시는 그런 일이 없게 하겠다고 약속도 받았고요.
남편도 퇴근하고 와서는 제가 기분이 상한 걸 알고 드라이브를 시켜주며 위로를 해주었죠. 그 덕에 기분이 많이 풀렸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난 후에 한동안은 아무런 문제가 없이 잘 지나갔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임신을 했고 아이를 낳았습니다. 아이를 낳으니 어머니를 돌보랴 육아하랴 정말 힘들고 피곤한 날들이 지속되더군요. 산후조리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5식구 살림을 챙기느라고 하루하루가 전쟁같이 지나갔습니다. 너무 힘들었고 산후 우울증도 찾아왔지만 온 가족이 다 같이 열심히 일하는 것을 알았기에 힘을 내고 나름대로 가족들 내조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아기가 100일쯤 되던 무렵 어머니 생신이 되어 가족들이 시댁에 모이기로 한 날에 또 일이 터졌습니다. 매년 어머니 생신상은 제가 차려드려 왔습니다. 어머님이 좋아하시는 갈비찜이랑 생선, 식구들이 좋아하는 각종 전과 튀김, 문어 같은 잔치 음식들을 장만했었어요. 그런데 100일 된 아기가 있다 보니 혼자서는 도저히 생신상을 차릴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남편과 상의하여 이번 어머니 생신에는 배달 음식을 시켜 먹기로 했습니다. 어머니께 죄송하기는 했지만 배달 음식도 요즘 맛있는 음식이 많으니까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도 어머님이 서운하게 생각하실까 싶어 한여름에 아기를 얻고 미역국을 끓이고 갈비찜과 잡채 정도만 만들어 두었습니다. 저녁 식구들이 모였을 때 준비된 음식을 내어 놓았는데 그걸 본 시누이가 얼굴이 사색이 되더군요. 올케, 이거 배달 음식 아니야? 라고요. 네 형님, 올해는 아름이 때문에 생신상을 차릴 수가 없어서 아름 아빠하고 상의해서 간단하게 차렸어요. 내년에는 꼭 제가 직접 챙겨드릴게요. 제 나름대로 죄송한 마음을 담아 표현을 했는데 시누이는 제가 생신상을 차리지 않는 것이 죽을 죄라도 되는 듯이 저를 노려보더군요. 그러더니 각자 이야기를 나누고 있던 온 가족을 부르더니 일어나 밖으로 나가라고 하더군요. 저는 이게 무슨 일인가 싶었습니다. 형님은 시어머니까지 휠체어에 태우고 밖으로 나가더군요. 남편과 저도 따라 나섰습니다. 형님은 저를 째려보면서 바깥의 식구들끼리 밥 먹으러 가자. 바까가 아니니까 저러지. 라면서 저를 온 식구들 앞에서 면박을 주었습니다. 그 말을 듣자 서러움이 밀려 나왔습니다. 온 가족 수발을 들면서 나름대로 생일상까지 차린다고 차려왔는데 저더러 바깥의 식구들이 아니라니요. 아이까지 낳고 친정 부모님보다 시어머니를 더 극진히 모시면서 지내는 저에게 저런 말도 안 되는 말을 한다는 것이 너무 억울했습니다. 그래서 다 같이 저녁을 먹으러 가는 식구들 뒤통수에 대고 진짜 바깥은 나야! 시집 갔으면 그만이지! 라고 소리를 고래고래 질러댔습니다. 남편이 저를 말리고 위로해주고 저녁도 챙겨주었지만 저는 그날 밤새도록 울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형님하고 저는 사이가 아주 나빠졌습니다. 형님은 대놓고 저에게 시집살이를 시키더군요. 손이 많이 가는 반찬을 해달라고 하는 건 기본이고 음식 하나하나 어떻게 만들으라고 참견에 간섭까지 하더군요. 설거지 한 것도 지저분하다며 다시 하라고 면박을 주기도 하고 어떨 때에는 제 딸인 아름이에게도 누구 닮아 이렇게 못생겼냐 머리가 나쁘냐 하면서 면박을 주더라고요. 그래도 저는 꾸역꾸역 1년을 더 버텼습니다. 당시 남편도 직장일을 힘들어했고 아이가 무럭무럭 자라는 걸 보면 힘이 나게 돼 있으니까요. 또 주변에 살고 있던 고모님들도 저를 잘 챙겨주시고 예쁘게 봐주셔서 그나마 숨통이 트였습니다. 나름 잘 버티고 있다고 생각했었는데 또 한 번 크게 시누이가 저를 건드리더라고요. 제 하나뿐인 동생이 시집을 가게 되었고 저에게 TV를 선물해 달라고 하더군요. 기쁜 마음에 얼마든지 TV를 골라서 알려달라고 했죠.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고가의 TV였지만 우리 형편이라면 충분히 해줄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남편과 상의하여 TV 살 돈을 동생에게 먼저 보내주었어요. 형님에게 이 이야기는 비밀로 하려고 했었는데 남편과 제가 하는 이야기를 어머님이 들으셨는지 형님이 또 난리를 치더군요. 왜 상의도 없이 동생 TV를 사주느냐, 우리 동생이 번 돈으로 호의호식만 하려 하느냐, 사돈처녀는 그렇게 돈이 없어서 TV를 구걸하느냐. 저는 구걸이라는 말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나 화가 나 저도 모르게 형님의 뺨을 때리고 말았어요. 가만히 당하고 있을 형님이 아니죠. 형님도 저의 뺨을 때리고 그렇게 우리의 관계는 돌이킬 수 없게 악화되었습니다. 이후 남편에게 시댁에서 나가 독립하자고 몇 번이나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남편도 직장일이 잘 풀리지 않아 경제적으로 여유롭지 않다며 조금만 더 버텨보면 어떻겠느냐고 저를 설득하더군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습니다. 남편이 독립하지 않겠다면 이혼하겠다고 선언을 한 상황입니다. 남편은 한숨을 쉬면서 그럼 이혼을 하자고, 아프신 어머니를 혼자 두고 이 집에서 나갈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지금은 형편이 어려워서 아름이를 데리고 나가 살 곳도 찾을 수가 없다고 하더군요. 우리가 독립한다고 해서 형님이 가만히 있을 사람도 아니라고 하면서요. 저는 남편이 시댁에서 독립하지 않으면 이혼을 하겠다고 시어머니와 형님 그리고 남편은 물론이고 동네 방네 온 가족들에게 소문을 내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선택을 기다리고 있어요. 제가 이혼을 하면 어린 딸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남편은 저에게 늘 다정했는데 제가 이혼을 하는 게 맞는 걸까요? 남편의 직장 일이 잘 풀려 독립을 할 수 있을 때까지 참고 기다려 볼까요? 그러자니 형님이 저에게 또 어떤 상처를 줄지 몰라 두렵습니다. 시누이만 아니면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아도 저는 행복하게 살 자신이 있습니다. 시누이 때문에 제가 이혼녀라는 딱지를 달아야 하는 걸까요? 도와주세요.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연 있는 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사일밤이 준비한 다른 영상이 궁금하신 분께서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 꾹 클릭해주세요. 더 재미있는 사연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